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집에서 방송하네요. 집방송 처음인가? 집방송 이거 보니까 유튜브 댓글을 달려고 보니까 좀 아쉬워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영상을 좀 찍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영상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댓글 작업 좀 해볼게요. 뭐 공감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조금 여쭤봐 주시는 시간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요즘 올리시는 영상, 드론 영상도 자주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는 패스고 먹을 만큼 적당히 쳐잡아야지 진짜 보기 싫네. 낚시 방송하는 사람 맞음. 그때 왜 우리 정갱이랑 고등어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욕심을 냈나 봅니다. 또 불쾌하셨으면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워러님 영상 항상 챙겨보고 있는 팬입니다. 영상 루어 낚시 잘 될 시간 묻는 질문에 간조전 2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물대표에 오후 1시에 간조라고 나와 있으면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낚시가 잘 되는 시간인 건가요? 만조 때는 낚시가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만조도 전 2시간이 좋을까요? 라는 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만조에도 전후로 2시간 이제 물 도는 타임에 가장 이제 활발은 해요. 활발은 하고 간조에도 그 물 도는 시간에 활성도가 좋아지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간조를 왜 가장 서해 기준으로 간조를 왜 가장 좋냐고 얘기를 하냐면 갯바위들이 이렇게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뭐 수중녀도 하나 있을 수 있죠. 수중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자. 만조 때는 물이 이만큼이 차요. 만조 때는 물이 이만큼을 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간조 때는 요 정도까지 찬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 정도 이제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쪽은 간조가 돼도 항상 물이 차 있는 자리입니다. 요 밑에는 만조가 돼도 차 있고 간조가 돼도 물이 차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간조가 됐건 만조가 됐던 항상 고기가 놀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만조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러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인데 이쪽에서는 멀리 수심에 있던 자리에서도 이쪽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만조에서 던지면은 적어도 이만큼을 캐스팅을 해야 어느 정도 적어도 이만큼을 캐스팅해야 이 여밭이나 아니면 요 주위를 탐색을 할 수 있는데 간조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던져서 탐색이 가능하니까 간조의 전후로 낚시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조고 만조고 상관없는 이런 직벽 구간들이 있어요. 직벽 구간들. 그러니까 물이 간조 때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만조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는 간조 만조 상관없이 물 도는 타임에 그 가장 고기 입질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서해 같은 경우는 수평은 아니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형성을 되어 있어요. 내려가면서 갯바위가 튀어나오고 내려가면서 갯바위가 튀어나오고 이런 형상을 있기 때문에 간조 전후의 낚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휴지는 이건 조금 뻘쭘하네. 휴지 책상의 휴지는 조금 뻘쭘하네. 다음 질문 볼게요. 헐 저런 곳에 저곳에 쭈꾸미 워킹 갔다 꽝 쳐본 기억이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또 질문이 있네요. 요거 이 타이프 하다가 제가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켰어요. 쇼크리더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쇼크리더는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도래를 연결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도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쓴 원본의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원줄을 보호하고자 하여 처음에 도입된 쇼크리더는 아니라는 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더 치중하나 합사는 승강 강도에 아주 약한 라인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려고
모노나 카본의 늘어나는 인장력을 이용하여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으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쇼크리더는 제 기능을 하려면 1.5m에서 2m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여기에다가 도래를 2m나 1.5m를 열고 그 쇼크리더를 연결했을 경우에 캐스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m 달고 어떻게 돌려서 치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현실적으로 쇼크리더, 그러니까 이제 쇼크리더를 짧게 자르면은 쇼크리더의 기능을 못해요. 갯바위의 슬림도 마찬가지고 이 완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래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제 찌낚시 같은 경우는 5m 30대에 목줄을 해도 다 그게 회수돼서 던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던지니까 그 도래들을 많이 쓰시죠. 근데 사실상 도래는 쇼크리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워런님 팬입니다. 영상 보고 루어낚시 입문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비부터 어떤 걸 해결해야 하는지 추천 좀 주세요. 자, 닉스 인쇼어,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뭐 NS 블랙홀, 그 뭐죠, 다크호스 인쇼어, 모든 낚싯대들이 가격이 비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낚싯대 정도를 아예 그냥 제가 낚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그냥 던져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장 저렴한 걸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아, 이제부터 내가 낚시를 입문을 해서 어느 정도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10만원대 조금 넘어가는 낚시 장비 구매하시면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비슷할 거예요. 국내 로드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길이나 이런 거를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100개, 10,000개 다 낚싯대를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요즘 많이들 쓰신 제이브레이드도 괜찮더라고요. 비거리나 이게 약간 조금 강도가 조금 약해요. 제이브리드가. 그래서 쇼크리더 꼭 쓰신다 그러면 제이브리드 그 정도 라인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렴하잖아요. 150m에 한 2만원 조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쯔아미 G소울 8합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이드캡 훅에 웜 4인치 사용하려면 바늘 몇 자리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와이드캡 훅을 몇 호를 쓰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와이드캡 훅은 개인적으로 1호부터 3호까지 3가지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인치도요 몸통은 요만하고 꼬리가 요만한 게 있고요, 이 몸통이 이만한데 꼬리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에 맞게끔 이제 바이트 했을 때 뒤쪽에서 이물감이 되지 않게 바이트에 있게끔, 그 다음에 요 여분이 있어서 한 절반 정도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돼요. 꼬리를 뺀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그거는 4인치면은 몇 호를 쓰세요 라는 정확한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상에, 제 유튜브 영상에 아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올려준 적이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방파제 깃바위는 베이트릴이 안 되나요? 저번에 답을 확실히 안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힘듭니다. 백래시라는 부분이 바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드베이트 메탈 같은 걸 던지는 게 아니고 원 같은 경우를 던지면은 그게 더 심하죠. 그리고 사용 라인이 합사기 때문에 바람을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많이들 사용 안 하시는 겁니다. 영상 잘 보고 있는 루어 낚시 초보자입니다. 밤낚시를 할 때 웜과 메탈을 주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야광웜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나요? 야광웜은 축광기를 비추어 주어야 하는지요? 축광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일단 저는 야광웜을 사용을 안 합니다. 야광웜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라고 해도 자리마다 방향마다 조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선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바닥을 읽어야죠. 기본적으로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면은, 광어는 모래바닥에서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평평한 바닥이에요.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은신하기 좋을까요? 이 파져 있는 부분, 아니면 이 일정한 수심에서 조금 내려가 있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은신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점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포인트 내려가기 전에 편광안경 쓰고
바다 수심을 보면 어디가 파랗고 어디가 에메랄드 빛이 나고 요런 게 있어요. 예. 예.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열화 그러죠. 뭐 돌덩이를 열화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는 수중에 바위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바위군이 형성되면은 광어가 이 주변으로 모여요. 왜 모일까요? 그쪽에 은신하는 베이트 피시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밋밋한 지형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에 그 베이트 피시라든가 지나가서 은신할 수 있는 작은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은신처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뒤지는 거예요. 뒤져서 그것도 내가 극심하다 하면 이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 앞쪽이나 뒤쪽 이쪽은 넘겨서 요렇게 아니면 왼쪽 오른쪽 왼쪽 이쪽들을 좀 공략하게 돼요. 거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거는 평광안경의 높은 곳에서 예,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육안에서 자세하게 낚싯대를 던져서 지그를 낮춰서 탐색을 해보면 아 여기는 여밭이 좀 있고 이쪽은 수심이 확 꺼지고 이런 것들이 탐색될 수 있겠죠. 예.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채비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은 프리지그 채비에 5호봉돌 달고요. SM테크에서 나온 핀테일 4인치를 사용하시고요. 와이드갭 훅은 1호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1.5m를 달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때그때 조류가 틀리고 그때그때 활성도가 틀리기 때문에 작은 웜에서 큰 웜까지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예, 그 고기들을 대상어종을 좀 노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거에 딱 이거 쓰시면은 거기는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상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못 드립니다. 그쵸? 후루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세 가지죠. 세 가지죠. 후루룩이 생기는 이유. 많이 감았을 때, 스프를 빡빡하게 감아서 회전량이 오버가 됐을 때 훅 하고 나가죠. 두 번째 뭘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캐스팅하고 줄을 좀 어느 정도 팽팽히 잡고서는 탄력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캐스팅하고 라인은 이렇게 붕 떠져 있고 이러고 있는데 감아버리면 어떻게 감기겠어요? 내려오면서 꼬이는 줄이 두 번을 감아서 안쪽에서 걸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후루룩이 나요. 예, 후루룩이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캐스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낚싯대를 집에 놓고 안 꼽으려고 하지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낚싯대를 대부분들 갯바위에 요렇게 넣어요. 갯바위에 요렇게 넣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밀리면은 이게 안쪽으로 구부러지거나 바깥쪽으로 뻗으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냐면 코일링을 가는데 코일링이 여기에서 안 받아줘서 여기 치는 거예요. 가이드를 쳐요. 치면은 뒤에 거는 날아가려고 하는데 얘는 한 번에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말려요. 그러니까 가이드 배열도 잘 보셔야 돼요. 되고 그 다음에 라인이 처음에 빡빡하게 감으면서 나중에는 조금 느슨하게 감아줘야 돼요. 그래야 파고드는 게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풀로 빡빡하게 감거나 풀로 감을 때 천천히 느슨히 감으면 이게 저킹을 주거나 후킹을 줄 때 안으로 파고들어요. 예, 파고들어요. 그럴 때는 바깥쪽 라인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나가야 되고. 워러님, 바람 불 때 낚싯대를 밑으로 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밑걸림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를 팽팽하게 줄을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그거죠. 위로 들었을 때 보면은 올라가면은 스테이를 주면은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툭 하는 행위에서부터 라인이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표면에 많이 붙었다 하더라도 요만큼의 그 라인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손으로 감각이 없으면 눈으로 봐서 라인이 흐르는 그걸 봐요. 거기에서 바로 저킹을 주죠.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부상하는 거는 확률이 작아요. 만약에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키보드판 같은 이런 배열에서 떨어졌어요.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이 드드드득 하는 거에 걸리겠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올라가고
구석에 가도 들어가자마자 올라가면은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바닥을 잘 읽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올려서 스테이라고 줘서 저는 광어 낚시할 때 바닥을 딱 찍어서요. 한 번도 긁어본 적은 없어요. 바닥을 긁는다고 해서 낚시꾼들이 이렇게 질질질 긁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바닥을 찍어봤다라고 그거를 박박 긁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라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가형대를 써도 비싼 라인을 쓰라는데 라인이 중요합니다. 예, 라인이 중요해요. 어떻게 따지면은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릴에서 감는 거에서 시작해서 낚싯대에서 줄로 가는 거잖아요. 예, 줄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기가 물었을 때는 줄로 전달을 해서 낚싯대에서 전달을 받으면서 릴로 끄는 행위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싼 라인, 그러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8피트 때 사고 싶냐, 9피트 때. 난 장타를 던지려고 9피트 때를 살 거야. 장타를 던지다 보니까 라인 소모가 커요. 그래서 라인은 조금 저렴하게 써야지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라인, 그러니까 86 ML로드 기준으로 저가형 만원짜리, 그러니까 뭐 한 200m, 300m짜리의 그 저가형 라인을 쓰다가 한 3만원 정도짜리의 라인을 쓰면은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정말 비거리에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럼 좀 얇아지고 또 코팅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조류의 흐름이나 물발에 따라서 이게 슬림이라는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 덜해요. 우럭 광어의 공략층은 일단은 바닥을 공략합니다. 예, 바닥을 공략하고, 우럭 같은 경우 이제 수온이 조금 올라가고 활성도가 좋으면 좀 부상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여름 이제 전으로, 너무 더울 때 말고 여름 되기 바로 극여름이죠. 우리 피서 가기 전, 피서 갔다 온 후에 조금 서늘해지면은 약간 좀 부상해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이 정도면은 한 2, 3m까지도 부상해서 떠 있거든요. 먹이 활동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온에 따라서 좀 공략을 좀 바닥 깊게 하느냐, 추우면 추울수록 좀 바닥을 좀 타이트하게 좀 두드려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어 같은 경우도 활성도가 좋으면 바닥을 굳이 찍지 않아도 돼요. 근데 수심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초보자분들이 바닥을 읽을 수가 없으니, 저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찍고 바로 올리는 이런 액션들, 여기에서 저킹을 주면 옆으로 가서 떨어지고 옆으로 가서 떨어지고 옆으로 가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직진성으로 올려서 떨어뜨리고 올려서 떨어뜨리고 하느냐예요. 근데 광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는 주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를 주지는 않아요. 쫓아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예. 저킹 액션은 일정하게 주셔도 상관없고 다양하게 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초보자분들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호핑을 주고, 예, 호핑을 주고 기다렸다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고 떨어뜨리면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높게 주고 작게 주고 높게 주고 이거를 많이 응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럭 같은 경우는 저는 3월 정도 되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3월 정도. 일반 라인이라는 게 뭐 카본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노라인 같은 경우는 난 보름에 한번 갈거든요. 보름에 한번. 자외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노라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빛이 들어가는 데나 열 손상이 많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데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예. 배수줄은 뭐 일단 카본들도 많이 쓰시고 그 환경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그쵸? 베스 낚시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크랑크 계열이나 미노 계열은 모노라인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커버 낚시나 정말 그 커버 낚시 같은 경우는 뭐 합사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떤 노싱커 계열이나 이런 거는 전달 때문에, 감도 전달 때문에 카본 라인 많이 쓰시지 않나요? 릴 보관할 때 드랙을 잠궈서 보관하나요? 풀어서 해요? 저는 풀어서 합니다. 예. 드랙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계속 잠궈서 사용하시면요. 몸체도 물로, 흐르는 물에 살짝만 흘렸다가요, 그 뒤에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릴들은 다 맥실드라고 해서 안에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실드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잠깐 이렇게 흘려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662 ML로 바다낚시를 시작하려고 구매를 하신 건가요? 662로 릴하고 라인 추천할 수 있는 거 시마노 스텔라 2000S나 2000번 사용하시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요즈아미 12합
그러면은 릴이 2000번이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예, 라인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662의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요점이 12합이면 한 12만원 정도 될 거예요. 릴만, 아니 줄만. 예. 그러니까 어떤 적정선에 그냥 금액이 나와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662 라인, 662라고 해서 그게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길이에 가지는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제가 아반떼를 타는데 타이어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걸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요코하마 네오바나 한 짝에 120만원 되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라인은 바다낚시 하시려면 1호 정도 감으시면 될 것 같아요. 1호 정도. 예. 바다낚시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초보자면은 7.6피트에서 8.6피트 때 낚싯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피트 때는 대부분 이제 민물 낚시를 하려고 사용하는, 물론 안 되지는 않지만은, 낚싯대가 물론 안 되지는 않지만은, 예, 제약 상황이 조금 큽니다. 예, 제약 상황이 조금 커요. 바다 낚시 하실 거면 2000번 릴에 한 1호 정도 라인 적당한 거 감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그에 대해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간편하죠. 예, 간편하죠. 그리고 저렴하죠. 그쵸? 모든 낚시의 기본이 지그헤드죠. 바닥을 느끼거나 알 수 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예, 그 이상의 장점은 없습니다. 그 바닥 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리그나 프리지그 이런 것들이 바닥 걸림이 없어갖고 그걸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 고기를 잡았는지 확실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스테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운영법은 프리폴링이라 그래서 이 떨어지는 그 액션이 자연스러운 그 액션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포인트 보는 안목들이 조금 많이 좀 더뎌요. 뭐냐면은 그걸로 찍어서 수심을 정확하게 알거나 장애물을 알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지그헤드 청룡조법이라 그러죠. 지그헤드 갯지렁이 달고 그 다음에 오징어 달고 조과는 있어요. 뭐 그 말 그대로 원투대 루어 하듯이, 예, 루어 대 원투의 개념으로 해서, 예, 미끼를 사용해서 하면 조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사딘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걔네들 계열하고 그 파워베이트죠. 버클리사의 그 지버력이 있는 애들하고 그거는 사용을 안 하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요. 내가 고기를 잡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굳이 생미끼를 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류나 이런 걸 달아서 할 거면 그냥 원투하면 되잖아요. 루어 낚시 안 하고 그냥 낚시를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그 가짜 미끼로 꼬셔가지고, 예, 무언가가 조금 더 가미가 되면 물론 잡히기는 잘 잡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생곰으로 낚시를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담배꽁초로라도 낚시를 하면 거기서 잡는 기쁨이 배가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 잡고 말지 그냥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입문용 3만원에서 10만원대의 낚싯대와 20에서 50만원대 두 가지의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 확실하게 납니다. 그거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이즈 선별까지 돼. 입질에 대한, 이게 툭 하고 와서 후킹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바닥을 느끼는 거는 집중을 조금만 더 하면은 극복이 되는데, 그 고기에 그 바이트 했을 때 그 입질 전달력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휘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제압했을 때 허리에서 받쳐주는 이런 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초보자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자용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자, 2000번하고 3000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한 번을 내가 감았을 때 감아오는 양의 차이가 가장 크죠. 그거에 따라서 드랙력도 크고.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조금 개념이 조금 틀려졌는데, 1000번 릴은 200m를 1000번 감았을 땐가? 그 다음에 200m를 무슨 줄의 기준이 있는데 횟수로 이게 범대가 나오는데,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1호 기준으로 200m가 감기는 게
1000번 릴이고요. 이게 딥스풀 기준입니다. 옛날엔 딥스풀밖에 없었으니까 2호 라인 기준으로 이게 모노질일 거예요. 2호 라인 기준으로 200m 감기는 게 2000번. 그 다음에 3000번 같은 경우 3호 라인이 200m 감기는 기준으로 3000번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권사량이죠. 권사량 몇 바퀴를 돌려서 얼만큼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그거에 따른 이제 드랙력이 커지겠죠. 대상 어종이 한 바퀴를 감으려면 몇 번이 회전을 되느냐 이런 거하고 라인 감기는 양은 그닥 그렇게 크게 1000번이나 3000번이나 차이가 나봐야 한 40cm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을 수 있는 양에 대한 드랙력이랑 호수의 두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광어 우럭 낚시는 2500번 쉘로 스포리안이 2500번 아니면은 C2000S 정도 그 정도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1호 라인이 한 200m, C2000도 200m 이상 감기고, 그 다음에, C2000S도 200m 이상 감아요. 1호 기준으로. 근데, C2000S 같은 경우는 한 110m 정도 감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쉘로 스폴이 붙으면. 그쵸? 그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500번이나 C3000번. 그러니까 2500번 바디에 3000번의 드랙력을 가지고 있는 릴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밸런스 고려하셔야죠. 안 그러면 좀 힘든데 앞솔림이 너무 심하면 웜낚시하기가 힘들고 앞솔림이 조금 있으면 앞솔림이 조금 가야 미노나 이런 하드베이트는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들고 하는 웜낚시는 훨씬 더 좀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저킹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닉스 인쇼랑 스트라딕이 조금 앞쪽으로 좀 많이 쏠려서 조가가 있고 없고는 죄송한데 제가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잖아요. 뭐 잡았습니다, 잡지 못하였습니다에 대한 결과 보고는 저한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죄송해요. 저 토요일날 만대 갔다 꽝 치고 왔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만대 갔다 똥바람 맞으면서 낚시하면서 꽝 치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쓰레기가 많다고 얘기해서 쓰레기를 좀 주스러 갔는데 생각보다는 쓰레기 버리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몇 개 못 주셨어요. 평택 인천 쪽, 제가 수원인데 평택이 가깝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서 4박 5일 있을 거면 태안을 갈까요? 평택을 갈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 태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권들은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는 좀 전반적인 뭐 들고 가야 될 짐도 많고 차를 도선해서 가져가기에는 경비가 딱 그렇고 또 숙소를 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까게 되는 것 같아요. 인천권도 지그헤드 바늘 크기의 선정 기준은 일단은 바다 낚시에서는 호수를 많이 뭐 이렇게 두질 않아요. 뭐냐면은 대부분 쓰는 게 4인치 범위이기 때문에 단바늘을 써도 그렇고 장바늘을 써도 그렇고 제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치를 쓸 때는 뭐 4호에서 6호 정도의 단바늘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2인치 웜을 잘 사용하지가 않잖아요. 바다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질문을 추려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거를 지금 계속 다 여쭤보시는 거예요. 지그헤드 바늘 크기 선정 기준이 있나요? 라는 얘기도 자 보세요. 활성도가 좋을 땐 장바늘을 사용하고요. 활성도가 좋지 않으면 단바늘을 사용하는 뭐 이런 사용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몇 분의 몇 지그헤드를 사용하셨어요? 웜은 뭘 쓰셨나요? 색깔은 어떻게 돼요? 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그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웜을 쓰시는데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쵸? 웜에 대한 거, 지그헤드에 대한 온스, 장비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장비 포함이면 라인도 물어보겠죠. 근데 그 웜은 액션을 어떻게 해야 잘 써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액션법을 알려주세요.
액션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쓰는 웜들마다 다 액션법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꿀팁인데, 자 보세요. 지금 영상에서 되게 웜인데 저킹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잠깐만요. 저킹을 주고 있어요. 저킹을. 그쵸? 저킹을 주고 있어요. 왜 저킹? 야, 웜낚시에 왜 저킹을 주지라고 궁금해 하신 분 계세요? 혹시? 궁금해 하신 분, 왜 저킹 주는, 웜낚시에 저킹 주는 사람이 있나? 옛날 영상 볼까요? 서서히 들고 있죠. 자, 보면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스트레이트형의 웜이잖아요. 얘 스테이 주면 꼬리만 조류에 팔랑팔랑 돼요. 그 우럭 같은 경우는 스테이로 많이 잡거든요. 얘는 그냥 꼬리에 팔랑팔랑 되는 이 그 파동 때문에 얘 바이트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광어 낚시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테일이 없잖아요. 일정적으로 끌면은 액션이 그만큼의 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액션을 좌로 우로 돌리고 툭 치면 뿅 이렇게 돌아가요. 저킹을 넣으면 핑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뻗어버리거나 이런 액션들이 나와요. 그쵸? 요런 걸 써요. 얘가 되게 많이 야들야들하거든요.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하는 건 뭐냐면 천천히 끌어도 팔랑팔랑팔랑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웜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는데 얘를 쓸 때는 저킹을 주질 않아요. 어느 때 보면 천천히 낚시 엄청 천천히 이렇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방송 보면. 그럼 이 웜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웜마다의 자기가 있는 액션들이 좀 고유의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리트리버만 하면서 잠깐 깔딱깔딱 올라가는 그 액션을 되게 많이 줘요. 얘는 이제 저킹 액션이나 끌어오는 액션이나 모든 액션에 3박자 어떤 액션을 써도 맞아 떨어지는 액션이에요. 뭐냐면 꼬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올려도 팔랑팔랑 되는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다만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너무 빨리 끓으면 아까랑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 거는 더하고 많이 빨리 올리면은 바늘이 그 꼬리가 얇기 때문에 그냥 쭉 뻗어버려요. 파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버티지만은 또 얘는 뭐예요? 천천히 끌면은 이 꼬리가 이 팔랑팔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쓰는 웜의 특성들을 알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그헤드 같은 경우 딱 말씀드릴게요. 지그헤드 몇 분에 몇 써요? 라고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날 조류에 따라 틀려요. 그날 조류에 내가 어저께 갔다 왔어요. 근데 어저께 뭐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럼 우린 주말에 가야지. 그러면 저는 3월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새물에. 그러면은 사리에 가시는 겁니다. 예, 사리때에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무거운 거를 채비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 그 얘기를 하기가. 뭔지 이해 가셨죠? 몇 분에 몇 써요라는 게 그 베이스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때 보고선 며칠 날 가셨어요, 몇 물때 가셨어요가 정말 정확한 답입니다. 예. 정확한 답은 뭐냐면 그 포인트에 몇 물때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고서는 그 뒤에 그러면은 지그헤드는 그때 몇 물때 몇 자리를 쓰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 기준으로 하되 물때가 얘 이때보다는 뭐 이제 낮은 물때야. 그러니까 내가 사리때 갔으면은 내가 3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8분의 3을 썼어. 그러면은 조금 더 가벼운 채비도 조금 챙겨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물때의 개념은 아시죠? 뭐 1물부터 15물까지 이제 조금까지, 그거에 대한 물때에서 빠른 물때냐 죽는 물때냐 들어오는 물때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물때를 보고 계산을 해서 조금 무겁게 가져가거나 조금 가볍게 가져가거나 해서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시면은 딱 있어야 되는 거 뭐 4분의 3까지 4분의 3도 몇 가지 가지고 다니시고, 1호스까지는 워킹에서 조금 저는 잘 안 쓰니까, 근데 잘 쓰지 않아도 4분의 1까지 4분의 1부터 4분의 1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주력으로 들어가는 뭐 8분의 3, 뭐 2분의 1 이런 걸 주력으로 쓰신다 그러시면은 그 낮은 것도 한 몇 개, 한 봉지에 뭐 몇 개 들었잖아요. 그냥 봉지로 사서 그냥 태클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 정말로 그거를 써서
대박을 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색의 웜 써요? 지그헤드는 몇 썼어요? 장비가 뭐예요? 보다는 몇 물때에 지그헤드 몇 자리를 쓰셨습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맞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웜 종류에 따라서 뭐 저킹을 주셔도 되고 올려서 폴링을 2단 폴링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야마네스 같은 경우는 약간 탁탁탁 치는, 이 위쪽으로도 저킹을 주잖아요. 탁탁탁 치는 그 액션에 되게 조금 반응이 커요. 근데 그러니까 야마네스를 쓰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는 거지, 이런 액션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만대에서 깜짝 놀란 게, 어제 만대에 한 10분이 계셨는데 10분 중에 한 6분 정도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를 아셨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다 저킹 액션을 주고 계시는데, 웜들은 뭐 테일웜 끼고 계시는 분들 있고, 쉐드 타입도 이 저킹이라는 그 액션에 반응을 되게 잘해요. 근데 좀 맹목적으로 유튜브 그것만 보고 그 액션법만 좀 보시나봐요. 액션법만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편집이 돼 있어서, 자 저킹을 늦춰 쓰죠, 저킹을 늦춰 쓰죠, 저킹을 늦춰 쓰죠, 저킹을 넣고 쓰죠, 저킹을 넣고 쓰죠. 그냥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킹 넣고, 예. 그러니까 저킹 넣고 중간에 서던, 여기는 수심이 되게 낮은 지역이었어요. 수심이 엄청 낮은 지역이었어요. 자, 이 영향상에선 저킹을 주고 한참 오래 있죠. 그쵸? 한참 기다리고 있죠. 이 중간에 그 저 행위는 뭐였냐면, 슬랙이 생긴 것 같아서 바닥감이 없으니까 다시 위로 올려서 저킹으로 줘서 다시 텐션을 누르고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자, 저킹하고 아까랑은 틀리게 엄청 채공 시간이 길죠. 기다리는 채공이 엄청 길죠. 아까는 저킹하고 조금 있다, 저킹하고 조금 있다 이랬는데 저킹하는 시간이 길죠. 자, 황소 이 친구도 보면은 천천히 올리는데 바닥의 채공 시간이 엄청 길어요. 수심이 깊다는 거예요. 수심이 깊고, 예. 수심이 깊고 수심이 깊지 않고에 따라서 이 스테이 시간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일단은 무조건 바닥을 찍어 주셔야 돼요. 여밭에서 저킹도 해도 가능하세요. 딱 떨어지자마자 저킹하면, 이게 저킹하면 이렇게 끌려올 것 같죠? 내가 옆으로 당기니 이렇게 끌려올 것 같죠? 위로 부상해요. 위로 뱅글 하면서 위로 부상합니다. 위로 뜹니다. 라인이,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갈 것 같죠? 일자로만 가도 저킹 땡기면 수면에 와 있지만은 수면에서 요렇게 들어가겠죠? 저킹을 땡겨도 얘의 반응은 위쪽으로 말려서 떨어집니다. 예. 위쪽으로 말려서 당겨집니다. 이렇게 가질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조류! 자, 조류. 야, 이게 조류는 말로 설명하기가 엄청 힘든데, 자, 바람 불 때, 야, 일단 그거, 조류도 조류고, 바람 불 때, 바람이 불고 조류가 셀 때 라인 텐션이 잘 정리가 안 되시죠? 잘 안 보이셔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이게 조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불겠죠. 이쪽으로 요렇게 캐스팅하죠. 라인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베일을 잠그질 않았어요. 야, 나 많이 탔구나. 진짜 완전 흑인이네. 자, 미친듯이 감고 옆으로 탁탁탁탁탁탁 계속 쳐줘요.
뭐냐면 일단 던지셔서요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윳줄을 야 그닥닥닥 아니야. 자 보세요. 캐스팅해요. 캐스팅하고 라인 슬랙이 늘어져 있잖아요. 캐스팅하면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쭉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최대한 위에 공중에 떴을 때 회수를 하세요. 물론 지그에도 딸려오겠지만은 라인이 이렇게 늘어졌던 거면 요 정도는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최대한 수면에다가 빠른 시간에 라인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낚싯줄과 그러니까 낚싯대와 낚싯줄을 한 요 정도의 폭을 남겨놓고 천천히 밀면 천천히 넣어주면 얘가 많이 넣어주면 바람이 타서 이렇게 라인이 넘어가거든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근데 천천히 넣어주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쪽에 라인이고 낚싯대면 이 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주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조금 풀어주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조금 풀어주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만 가요. 근데 여기서 라인을 주구장창 풀어줬어요. 10m니까 10m 먼저 막 풀어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만큼이 떠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은 라인이 이만큼이 다 벌써 흘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회수를 하려면 또 한 4, 5m 많게는 10m까지 다시 낚싯줄을 들어서 일자로 팽팽하게 넣어서 일자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캐스팅하고 어느 정도 회수해서 수면에 넣었을 때 웜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내려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람을 탈 수밖에 없어요. 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안 분 상태에서도 조류가 심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자체를 조금씩 넣어줘야지 맹목적으로 이만큼에 이렇게 해서 한 10m 딱 그러면 라인이 싹 다 늘어져 있어요. 다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류나 바람보다 더 빨리 릴링을 해서 일자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탁탁탁 치면 수중에서도 이게 지그헤드는 올라가서 이렇게는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라인은 평평한 평행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한번 가라앉혀서 그때부터 시작. 그러니까 바람 분 날은 내가 10m를 던지면 10m를 공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7m, 6m. 근데 그거를 최대한 밀어 넣어서 6m권에서 탐색이 됐다면 다음번에는 7m까지 탐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낚시를 하셔야 돼요. 어제 만대에 쓰레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 오지랖인데 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가지고 청소하러 갔었어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루어 봉지 하나 없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투 낚시 하시던 지렁이 몇 곽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떠내려온 뭐 비닐봉지나 이런 거나 조금 주워 갖고서 왔는데 장갑이랑 다행히 야마데스 원봉지나 이런 원봉지나 뭐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좀 그리고 먹을 거 챙겨 오신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음료수 하나 안 챙겨 오셨더라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사실은 그쪽에 쓰레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쓰레기 주스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쓰레기 봉지 열고 저쪽 갯바위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막 쓰레기가 있는 것 음료수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음료수 드시고 대부분들은 캔을 바닥에다가 놓고 오시니까 그거 치우러 갔었어요. 그렇게 쓰레기들이 많다 그래서 조류 얘기를 다시 해보면 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조류가 그러니까 조류가 왼쪽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흐른다. 근데 나는 정면에서 이렇게 탐색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류의 그 흐르는 속도랑 침강되는 지그헤드랑 생각을 해서 약간 조금 45도나 아니면 뭐 50도나 캐스팅을 해서 안쪽까지 착수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부터는 액션을 줘야겠죠. 근데 액션 주는 게 바닥에 앉으면 앉을수록 이게 조류 때문에 이게 슬랙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유의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공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선으로 부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탐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정면에서 원래는 일자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긁어보고 사이드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긁어보고 이렇게 캐스팅해서 이렇게 긁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캐스팅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이쪽에서 조금 더 해서 여기서 착수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착수를 저망치 시켜서 끝에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만큼 던져서 이만큼 깔아지니 이만큼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서 몇 번 던져보다가 이쪽으로 던져서 이쪽을 또 다시 공략하고 그래야죠. 캐스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요. 캐스팅 연습부터 좀 하시다 보면은 답답한 게 저는 그냥 그거예요. 처음에 캐스팅 나는 왜 이렇게 멀리 못 던지지 막 이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멀리 안 던지면 고기 못 잡을 것 같고 그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잡기 시작하니까는 어느 정도 그냥 적응이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제가 갔던 낚시 포인트들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요. 롱 캐스팅에 고기 나오는 곳이 없었어요. 물론 캐스팅을 해서 안으로 끌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들의 바이트 되는 곳은 그렇게 막 제가 막 10피트대로 그러니까 10피트대나 9피트대 막 이렇게 던져갖고 무거운 지그에도 온수에 막 빡빡하게 1온수 1과 2분의 1온수 이렇게 해갖고 막 어깨 부셔줘 가면서 이렇게 낚시하던 그런 자리는 아마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치중해갖고 멀리 던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꼼꼼하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9피트 때의 이 저킹하는 이 회전 반경하고요. 8피트 때의 이 회전 반경하고 7피트 때의 그 회전 반경 들어서 이 액션을 주는 회전 반경 자체 수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만큼의 비거리의 차이만큼의 또 꼼꼼하게 못 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얻어갈 수 그러니까 이제 나아지는 게 있으면 또 이제 단점도 생기는 반면 그 반면에 단점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거리에는 일단 열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정확한 캐스팅 있죠. 바람이 불어도 내가 이쪽에서 던져서 이만큼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되는 게 뭐겠어요? 일자로 던지고 싶으면 일자로 나가고 이쪽으로 던지고 싶으면 이쪽으로 나가고 그거부터 조금 연습을 하세요. 어깨가 나가면 틀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자로 손으로 던질 수 있게끔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던지고 그다음에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허리를 틀어서 이렇게 해도 이게 나가지만은 초보자분들은 이게 틀어지면은 이렇게 던지면 아마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 앞에 일자로 놓고 캐스팅하고 이쪽을 던지고 싶으면 조금 힘들어도 발을 옮겨서 이쪽에서 정자세로 캐스팅을 하고 이거부터 해서 내가 저만큼 던지겠다라는 어느 위치에 던지겠다 이런 것만 딱 되면은 다음 비거리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더 왜냐면은 계속 하니까. 포인트 개척 선택 요령은 뭘까요? 그냥 파보는 거죠. 파보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내가 원하고 싶은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낚시를 오래 하고 싶어. 간조 때만 잠깐 하고 싶어. 이런 거에 맞춰서 간조 때만 잠깐 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갯바위가 많거나 지형지물이 좀 많은 상태에서 내가 밑걸림이 덜 걸리는 곳에 이런 탐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밭이 아무리 있어도 이 홍통진 부분이나 이런 데는 모래밭으로 깔려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광어를 넣을 때 그런 곳을 노린다거나 이제 간조대 그리고 구글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들의 해안 지형들이 보여요. 해안 지형들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래 하고 싶다 나는 주말밖에 안 되는데 물때랑 상관없이 그냥 캐스팅 연습이 되더라도 던지고 싶다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직벽 구간 같은 데를 찾아다니고 그쵸? 직벽 구간 같은 데 찾아다니고 그런 선점이지 이 포인트에 성견지명에 고기가 나올 것 같다 릴 손잡이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릴링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그래 해봤는데 릴링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연습이 답이겠지만 너무 안 돼서 다시 오른손 릴링으로 바꾸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익어버리면은 우리 프로라는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익어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뭐 한 달 뭐 요렇게 조금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문한 지 한 달, 두 달 이러면은 낚시 몇 번이나 하셨겠어요? 많아봐야 10번이지. 그런 분들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잡아보면은 그 습관을 버리기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기왕에 시작했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저희 아시는 분들도 낚시 엄청 잘하시는 프로분님들도 다 캐스팅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베이트 릴도 이렇게 베이트 잡으셔서 이렇게 안 하시고 베이트 캐스팅하고 바꿔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익어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못 바꿔요.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지 맹목적으로 그게 답이라고 얘기는 못 드려요. 제가 하는 낚시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바닥을 찍어야 바닥을 잃고 바닥을 찍어야 액션을 주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바닥 얘기하고 텐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랑 텐션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요 엄한 짓 해도 다 물려요. 거기 엄한 짓을 해도 다 물려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내 그 요령이죠. 요령으로 먹부리는 거죠. 액션을 뭐 저킹을 주거나 뭐 리핑이라고 해서 천천히 끌면서 이렇게 오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호핑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머지의 그 뒤에 대한 액션의 기교인 거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바닥과 텐션 그 다음에 리프트 앤 폴 띄웠다가 가라앉혔다 띄웠다 가라앉혔다 띄웠다 가라앉혔다 그것만 하면은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 장비는요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무리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베스 낚시 할 때 저도 뭐 한 1억 가까이 그냥 그 낚시 장비나 뭐 보트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낚시 장비로만 한 1억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생각하면은 부질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 욕심이에요. 장비 욕심이에요. 뭐든지 낚시는 그냥 사람이 극복하면서 하는 게 가장 재밌는 낚시입니다. 내가 짧으면 짧은 만큼 극복하고 또 길면 긴 만큼 극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극복하고 그게 정말 재밌는 낚시예요. 그거를 사람이 극복하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극복하는 재미. 사람이 극복하는 재미가 정말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낚시가 그런 낚시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닉스 인쇼어의 뭐 스타딕 어느 분한테는 정말 저렴한 너무 비싼 장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담되는 장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입문자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 장비로 한 일주일간 낚시를 해본 거는요. 기존에 쓰던 장비가 그래도 A3라는 제품에 뭐 이제 릴도 한 30만원 30만원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장비는 좀 따로 있어요. 저도 릴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낚시꾼의 욕심으로서는 그 장비를 쓰고 싶은데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에이스를 쓰고 있으니까 에이스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손에 맞는 장비 써야지 다른 사람이 저걸로 낚시한다고 저게 좋은 낚시대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내 있는 한계에서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또 웃긴 얘기 해줘요. 성취감도 좋아요. 옆에서 뭐 이제 뭐 다이와 모어덴에 뭐 이그지스트 막 3000번 릴에 막 이러고서 낚시 딱 하고 막 옷에 둘러서 막 200만원 300만원 찌낚시가 뭐 비싸게 입으신 웨어까지 입으신 분은 한 1000만원 돈 딱 이렇게 하고서는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냥
청바지에 예예 구명조끼야 뭐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야마데스 안 써요. 그렇게 막 비싼 장비 하시는 분들은 웜도 엄청 고가의 웜을 쓰세요. 그럼 조과는 정말 좋아요. 비싼 웜들이. 하지만 옆에서 그분들 꽝 쳤을 때 나 한 마리 잡았을 때 얼마나 쾌감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저렴한 장비가 답은 아닙니다. 그 비싼 장비만이 답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좀 미혼이시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사회생활하고 어느 정도의 내 여윳돈 그렇잖아요. 적금도 붙고 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남는 돈에 대한 투자로 얼마간에 모아서 이런 장비를 사고 그런 성취감을 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너무 옆 사람이 뭐 고가의 장비를 쓴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 같이 이렇게 부담이 돼도 이렇게 낚시하는 거는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싼 장비야 감도도 좋고 허리 힘도 좋으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 뭐 본인에 맞는 경차도 괜찮고 준준형도 괜찮고 중형차도 괜찮고 대형차도 괜찮고 하지만 대형차 보면은 좋잖아요. 좋기는 그쵸? 다만 반면에 뭐예요? 대형차 비싸고 연비가 조금 안 좋고 감수해서 타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멋부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차에 대한 가치관이 크신 분들은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차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고 기왕에 사는 거 대형차 사서 그냥 타야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낚시 장비도 똑같습니다. 낚시 장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공부해서 또 서로 그냥 공유해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